안녕하세요. 이야기 속으로 조용히 스며드는 공간, 옛날 달그림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동우는 5층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손에 든 뜨거운 차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비 내리는 밤에 서늘한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그는 이런 순간을 좋아했다. 고요함 속에서 비 내리는 소리와 책장 넘기는 소리만이 들렸다. 39세의 그의 삶은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이었다. 일, 책, 차, 그리고 자발적인 고독. 한강 근처의 동네는 평온했지만 맞은편 아파트에 새로 이사온 누군가가 그의 관심을 끌었다. 그날 밤 비에 젖어 흐릿한 유리창 너머로 그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맞은편 아파트의 열린 창문, 커튼이 처지지 않은 그곳에서 젊은 여성이 보였다. 그녀는 수건 하나만 두른 채 젖은 머리를 흐트러진 상태로 말리고 있었다. 그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빛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몽환적이었다. 갑자기 그녀가 고개를 돌렸고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두려움이나 분노 없이 이상할 정도로 고요한 눈빛이었다. 동우는 황급히 시선을 내리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묘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부끄러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느낌. 그 후로 매일 밤 9시가 되면 그녀가 나타났다. 때로는 얇은 가운을 걸치고 노란 불빛 아래 책을 읽었다. 때로는 흐릿한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맨살이 언뜻 보였다. 그는 보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녀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친근하면서도 낯선. 그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그녀가 나타날 때마다 그의 마음 한구석이 이름 없는 곳으로 끌려가는 느낌이 드는 걸까? 그 이후의 밤들, 동우는 맞은편 아파트를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호기심은 보이지 않는 실처럼 그를 다시 끌어당겼다. 그녀는 매일 밤 9시 정각에 나타났다. 마치 조용한 의식처럼. 어떤 밤에는 그녀가 무언가를 쓰고 있었고 눈빛에 슬픔이 어려 있었다. 어떤 밤에는 비 내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서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멈추라고 다짐했다. 이건 마치 몰래 엿보는 짓과 다를 바 없다고. 하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은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생생해서 단순한 그림자처럼 지나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더는 참지 못한 동우는 기묘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마치 확인이라도 하듯.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녀는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건 답장이 아니라 마치 동시에 같은 동작을 하는 것 같았다. 마치 둘은 하나의 움직임의 두 부분인 듯했다. 동우는 놀라서 다시 시도했다. 차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녀도 똑같은 리듬, 똑같은 각도로 마셨다. 그가 앉으면 그녀도 앉았다. 그가 불을 켜면 그녀도 불을 켰다. 모든 것이 무서울 정도로 동기화되어 있었다. 그러다 그는 더 기묘한 것을 깨달았다. 맞은편 방은 단순히 그의 방과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복사본이었다. 테이블, 의자, 책장, 심지어 벽에 난 작은 흠집까지 모든 것이 대칭을 이루었다. 등골이 서늘해진 그는 자신이 상상하는 것인지 의심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와 마주칠 때마다 너무 선명하고 너무 깊었다. 그건 낯선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그가 잃어버린 조각, 묻혀있던 기억의 한 부분과 마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불안한 감정이 동훈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는 더 이상 발코니에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있지 못했다. 매일 밤 맞은편 아파트에 그녀의 눈빛은 친숙하면서도 두려운 느낌으로 그를 깊이 파고들었다. 답을 찾기로 결심한 그는 건물 관리실로 내려갔다. 백발의 노인 관리인은 기묘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맞은편 아파트? 그런 건 없어요, 젊은이. 그건 그냥 유리벽 반사일 뿐입니다. 그 말은 그의 머릿속에 메아리 쳤지만 혼란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유리벽? 어떻게 유리벽이 저렇게 생생한 사람을 비출 수 있단 말인가? 그날 밤 동우는 방 안의 모든 불을 켜고 유리창 앞에 섰다. 자신의 모든 행동을 확인하듯. 손을 들자 그녀도 손을 들었다. 그가 왼쪽으로 걸어가자 그녀는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마치 거울 속 이미지처럼.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 그가 얼굴을 돌릴 때마다 그녀는 1초 더 길게 그를 바라보았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눈빛으로. 이건 거울이 아니었다. 거울은 그런 집요한 시선을 담을 수 없다. 그는 유리창에 글자를 썼다. 누구? 그녀도 썼지만 그녀의 글씨는 떨렸고 그의 단호한 필체와 달랐다. 공포에 휩싸인 그는 불을 껐다. 책상 위에 희미한 램프 불빛만 남았다. 그녀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대칭적인 방 안에. 하지만 이제 그는 분명히 보았다. 그녀가 입은 가운의 어깨 부분에 작은 찢어진 흔적이 있었다. 그의 옷장에는 전혀 없는 것. 그녀는 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독립된 존재였다. 무언가를 그에게 말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을? 그리고 왜 그녀의 눈빛에서 이상하리 많지 익숙한 고통이 느껴지는 걸까? 동호는 떠나기로 결심했다. 한때 안식처였던 아파트는 이제 그를 풀리지 않는 질문 속에 가두는 덫 같았다. 마지막 밤, 그는 유리창 앞에 섰다. 방 한쪽에는 이미 짐이 담긴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맞은편 방에 있었고 그를 떠나지 않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묘한 끌림을 느꼈다. 마치 이번에 마주하지 않으면 이 미완의 조각을 영원히 짊어질 것 같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그는 뺨에 손을 올려 천천히 가볍게 두드렸다. 작별의 인사처럼. 그녀는 따라하지 않았다. 가만히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자신의 뺨을 두드렸다. 그녀의 볼을 타고 한 방울의 눈물이 흘렀다. 램프 불빛 아래 반짝였다. 동우는 놀라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다. 건조했다. 눈물 한 방울 없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고 현실과 설명할 수 없는 것 사이에 얇은 경계를 건드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몸을 숙이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유리창에 썼다. 당신이 나를 잊으면 나는 영원히 맞은편에 있을 거야. 글씨는 비 내리는 화면 속으로 녹아들 듯 희미해졌다. 갑자기 그녀가 사라졌다. 유리창에는 동훈의 흐릿한 모습만 남았다. 낯선 눈빛을 한 더 이상 자신이 아닌 듯한 남자.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억을 뒤졌다. 그녀는 누구였을까? 과거의 연인? 잃어버린 자신의 한 조각? 아니면 오랜 외로움의 환영일 뿐이었나? 그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아파트를 떠나면서 그는 이름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마치 자신의 영혼 한 부분을 두고 온 듯했다. 유리창은 이제 비만 비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는 알았다. 영원히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우리 안에는 한때 매우 생생했던 부분들이 있다. 다른 누군가, 우리가 사랑했지만 잊어버린 버전.
너무 오랫동안 고독 속에 살면 인간은 자신을 둘로 나누기 쉽다. 한 부분은 살아가고 다른 한 부분은 조용히 맞은편에 서 있다. 우리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과거에 사랑받았던 우리가 한때였던 거울 속의 그녀로 남은 기억의 초대일 뿐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때로는 무서운 것은 환영 자체가 아니라 환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다. 우리 안에는 한때 매우 생생했던 부분들이 있다. 다른 누군가, 우리가 사랑했지만 잊어버린 버전. 너무 오랫동안 고독 속에 살면 인간은 자신을 둘로 나누기 쉽다. 한 부분은 살아가고 다른 한 부분은 조용히 맞은편에 서 있다. 우리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과거에 사랑받았던 우리가 한때였던 거울 속의 그녀로 남은 기억의 초대일 뿐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때로는 무서운 것은 환영 자체가 아니라 환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다.